그러면 저희 병원에 쓸 제모 레이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안녕하세요. 순천의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모를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저희 병원에서 제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모가 여자들의 겨드랑이 제모가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다양한 부위들 제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자들 턱수염 제모도 많이 하는 편이고, 남자분들도 가슴이나 팔다리 제모들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재밌는 경우로는 뒤에 목선 지저분하다고 털 제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마가 되게 이렇게 털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마가 좋아 보일 경우 여기 약간만 제모해줘도 좀 덜 답답해 보이고 하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제모의 부위들도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발 가성 문항염이라고 해서요, 면도한 부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자극을 주니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고, 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심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털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럼 자극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제모를 하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얘기를 말씀드렸으니 여자분들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여자분들은 비키니 제모를 과거보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수영복 입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뭐 화보 찍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비키니 제모들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비키니 부위는 다른 피부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일단 색깔이 좀 더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할 때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해야 하고,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레이저 제모하고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내용이 아마 제모 크림이라든지 가정용 제모기기일 텐데요. 제모 크림의 성분은 포타슘 치오글라이콜레이트와 칼슘 치오글라이콜레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파마약하고 비슷해요. 파마약이 머리 구조를 약간 변화를 줘서 컬을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발에 있는 케라틴 단백질의 이항화 구조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털을 어떻게 보면 녹여버리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모낭까지 침투하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나 있는 털을 녹여서 없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마약 쓰고 나서도 알러지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분도 마찬가지로 알러지라던가 접촉 피부염, 발적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던 제품이라면 피부 안 보이는 것을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제모 기기가 요즘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장비 실제로 제모가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허가 자체도 FDA를 받았고, 그리고 레이저이기도 해요. 돌려 말하면 이거는 가정용이긴 하지만 레이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다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적, 홍반, 통증, 색소 침착 이런 거 다 생길 수 있어서 가정에서 사용을 하실 때 누군가 관리 감독이 있으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에서 쓰는 장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정용 제모기기는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사실 이렇게 작은 크기로 레이저를 만들 수 있다면 병원에서 큰 기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 이유가 가정용 제모기는 출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두껍고 한 털은 약간 얇아지거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털들은 제모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제모기도 뭐 50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봤는데요. 요즘 제모 수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가성비도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인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우리가 털이 피부 안쪽에 이렇게 우리가 털을 바짝 면도를 하고 뽑아봐도 약간 남아있는 뿌리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뿌리라고 할 텐데, 이 뿌리 주변에, 모근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줄기세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레이저를 들어가게 해서 까만 부분에 반응을 해서 이쪽 부분에 모근에 손상을 주는 걸로 인해서 털이 안 나도록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까만 부분에 레이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하얀 머리, 흰머리는 제모가 안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양인이 제모에 되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인은 머리가 까만 사람이 잘 없잖아요. 금발인 경우에는 제모가 거의 안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흑인의 경우에는 머리는 까맣지만 피부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털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부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에서 레이저 제모가 좀 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뭐 백인이라던가 흑인이 동양인들보다는 왁싱을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한 번의 시술로는
5는 부족하고요. 통상적으로는 5회 이상을 권유하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5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0회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있다고 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제모를 한 번에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이 제모 레이저가 생장기의 털에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털이 이렇게 다 보이지만 어떤 건 생장기고 어떤 건 휴식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장기 털이 돌아올 때 4에서 6주 간격으로, 뭐 겨드랑이라고 치면 4에서 6주 간격으로 생장기 털에 모아진 놈 제거하고 다음번 또 생장기 들어온 놈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는 5회 정도 반복을 했을 경우에 보고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60에서 90% 정도 제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영구적인 감모가 사실 정확한 용어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6개월 정도 지켜보고요. 더 이상 나지 않으면 대부분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년 정도 지나서 조금씩 더 나는 경우들은 있어서 그때도 필요하시면 추가로 몇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모를 하러 가실 때는 털이 길면 어쨌거나 까만 부분에 다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 바깥에 남아있는 털 부분이 그을리거나 타거나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뭐 바쁘시면 병원에 와서 면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미리 부드럽고 뭐 조심해서 면도를 하고 방문하시면 좋고, 저희 경우에는 어떠냐면 겨드랑이에 상관없는데 팔, 다리 면도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털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털이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랜덤으로 하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면도를 하고 한 4, 5일 정도 길러 오시면 남아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다 제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레이저 하실 때 안 되는 경우들은 없는데요. 다만 레이저 제모를 할 때 이때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그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그 부분에 뭐 다치셨거나 그 부분에 화상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심하게 그을리셨을 경우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쪽집게 같은 걸 털들을 뽑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털을 쪽집게로 뽑게 되면 모근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레이저 제모가 먹지 않게 돼요. 털을 뽑고 나서 레이저 제모를 받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털을 뽑으셨던 경우는 털이 좀 자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라던가에서 레이저 제모 검색해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장비로 제모를 받으면 좋을까, 어느 병원에 가서 제모를 받으면 좋을까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 레이저만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요즘 나오는 레이저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장비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병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털의 깊이가요, 이게 표피고 진피고 이렇게 안에 모낭이 있거든요. 그런데 털 깊이가 같은 사람에서 같은 부위에서도 일정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깊이가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층에 들어가는 레이저도 하고 좀 더 얕은 층, 좀 덜 깊은 층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 종류의 레이저를 병용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7호 파장대 알렉산드라이트 하고요. 그리고 800대 다이오드, 1064 계열 앰피아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레이저 이용해서 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레이저 제모를 한 사람에 살 때도 다양한 레이저를 쓸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롱 7호 파장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제모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파장대는 또 들어가는 깊이가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털이 더 깊거나 더 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제모되는 반응을 보면서 레이저를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털은요, 두껍게 롱펄스 레이저, 롱펄스라고 하는 건 펄스가 길고 약간 뜨겁게 구워주는 레이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끓어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뜨겁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쓰는 레이저들은 그러니까 DCD라고 해서 칙하고 얼음물을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통증이 좀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전이나 직후에 아이스팩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제모를 하시면서 감염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레이저 제모의 감염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제모는 침습적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감염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이유가 아마 레이저 하고 나서 모낭염이라던가 다른 감염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게다가 밀착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떼서 시술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쓰는 제모 레이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밀착되는 우려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이드빔이 보이니까 제모할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샷을 밟으면 이렇게 칙하고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레이저가 나오기 직전과 직후에 시원한 저를 뿌려주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손에 하고 있지만 안 아파죠? 많이 안 아파요. 대신에 이제 제 손에 까만색 소가 많이 없잖아요. 제 손에 여기 만약 이제 피부 안에 털이 박혀있으면 좀 아프긴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전 부위를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서 관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면 일단 아프기는 합니다. 보통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아픈데요. 남자분들이 겨드랑이 제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털이 되게 많은 부분을 제모를 했다거나 그리고 남자도 턱수염 제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아픈 편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저 제모는 털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두께가 많을수록 좀 더 아픈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샤워 관리로 쿨링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아프다 그런 경우에 집에 가서 아이스팩 마사지를 해주고 계속 올려놓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가볍게 짜세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얼려요. 그리고 피부에 올려주시면 약간 쉽게 말하면 화기가 빠지면서 통증도 좀 반감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털을 제모를 하고 나면 털이 나왔던 모낭이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뚜뚜뚜뚜 약간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발적이 있거나 통증이 되게 많이 아프거나 그리고 진물이 나거나 수포가 생기거나 그러면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술하신 병원에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모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어쨌거나 자극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손이 간다고 뭐 가렵거나 통증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해 드릴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해서 처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모 간격은 부위별로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 겨드랑이는 4에서 6주, 얼굴 같은 경우에서 6에서 8주 그 정도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거든요. 미용 시술에 입문하는 게 사각 보톡스하고 겨드랑이 제모라고 그런 것처럼 가장 대중화된 시술이긴 할 텐데요. 대중화된 시술이지만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